빨간 글자 점검문 13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북한이 7년 만에 정말 야심차게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이지만요. 계획했던 비행거리의 8분의 1밖에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또한 08시 0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 경로부터 좀 살펴보면 네. 원래 점선으로 된 부분 정도까지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8분의 1 지점밖에 날아가지 못하고 우리 서해상에 떨어졌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대혼란을 겪었던 건 이게 북한이 남쪽으로 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그렇습니다. 쐈기 때문인데 이건 왜 우리 쪽으로 쏜 겁니까? 예, 그동안 북한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특히 뭐 단거리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 동쪽으로 발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위성 발사의 경우에는 우리 누리호도 그랬고요. 예. 위성 발사는 이 남쪽으로 발사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발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98년부터 이번에 6번째 발사를 했는데 예. 모두 남쪽을 향해서 쐈고요. 그게 궤도가 안정적이니까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1단 추진체의 분리,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 2단 추진체가 필리핀의 루손섬 동방해상까지 가도록 이렇게 됐다면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제 성공이 됐을 텐데 결국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패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예상보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 추락이 된 겁니다. 실패를 북한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국정원 발표를 보니까 왜 이번 발사에 실패했냐? 무리하게 좀 궤도를 바꾸려고 했다가 발사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게 뭐 공식화된 이 원인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북한이 발표한 바로는 두 가지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과거 2016년에 발사한 것은 과거에 북한이 사용하던 노동미사일과 그다음에 스커드 미사일의 엔진을 이용을 했었는데 광명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북한이 새롭게 천리마 1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한 백두산 엔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신형 발사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신형 발사체의 2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단이 점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 북한이 발표한 원인은 연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국정원이 말한 대로 이것이 물론 뭐 북한이 처음에 발사를 했는데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뭔가 경로를 좀 바꿨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추락을 했다. 그래서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우리 군 당국이 1시간 만에 이거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거든요. 1시간 만에 인양을 했는데 여기 인양한 그 발사체 위성체 일부를 보니까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점검문 13 기구 조립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순한 궁금증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래서 뭐 저도 이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 빨간색으로 써 있는 저 문자는 이것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점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 발사체의 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점검하기 위한 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13번, 이건 13은 13번 문이고 이것을 이미 조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럼 이 원통형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이 원통형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봤을 때는
1단 추진 로켓과 2단 추진 로켓 사이를 연결하는 이 연료 탱크가 아닐까 이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잘 분석을 하게 되면 북한의 신형 로켓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바다로 추락한 2단 로켓과 이 위성 이것도 인양할 수 있으면 인양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한 위성체 일부 물체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 군 당국은 정밀 분석을 할 계획이고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점검문 13 내부 동체를 좀 내부적으로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통상 부른다. 이게 아마 훼손이 안 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폭발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날아가다가 이 엔진이 꺼져서 추력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면서 그냥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훼손이 많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일부만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만에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 올렸고 아마 우리 군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면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7년 만에 야심차게 예고까지 하고 북한이 썼는데 단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이거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그동안 미사일이든 뭐든 발사하고 나면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하죠.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위성 발사, 이제 시험용 위성을 발사하고 그 해상도,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상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시험 정찰 위성의 이 사진이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북한의 김 여정이가 나서서 상당히 전문가들에게 발끈하면서 두고 봐라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 북한의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2시간여 만에 바로 인정을 했거든요. 위성 이 개발국이 대변인 명의로 지금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비행을 했는데 2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 추진력을 상실했고 서해에 추락했다. 그리고 여러 시험들을 거쳐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위성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 과학적으로 이걸 숨기고 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50분 만에 저걸 인정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더라도 북한의 특성상 이걸 바로 자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아까 잠깐 지나갔던 국정원의 얘기는 저게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뭐 추진력을 잃었다. 이 얘기들을 좀 하면 바로 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닌가요? 그러면 바로 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실패를 인정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쐈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김정은이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하라고 공식 지시한 것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거든요. 그리고 2년 한 6개월 만에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북한이 예고하기를 내년 4월이면 군사정찰 1호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4월이 지났고 5월이 다 가도록 발사를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 G7으로 진입하는 그런 쾌거가 있자 김정은이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정찰위성과 ICBM이 같이 있어야 뭔가 더 파괴력이 배가 되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판단이 앞서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우리 같은 경우는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간을 결정해 놓고도 내일로 연기하고 며칠 연기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특성상 그걸 연기를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리한 발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조기에 이런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빨리 발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북한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요. 예. 첫째는 조사하고 해명을 하겠다. 둘째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셋째는 부분 실험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발사하겠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 세 가지를
이미 북한이 예고한 6월 11일 0시까지 이걸 해서 재발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요. 왜냐하면 북한의 군설 2위가 5월 말부터 5월 31일부터 6월 한 10몇 시까지 곧 발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오늘 비행거리 예고된 거에 8분의 1도 못 날아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누군가는 또 숙청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김정은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실패를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빨리 이것을 회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런 부분도 놓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아마 어쨌든 북한 체제상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호언장담했던 리병철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시민들도 그렇고 북한 당국도 꽤 숨가쁜 시간들이었는데 저희 뉴스탑10 상위권 우리 쪽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북한 얘기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